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로 저희 팟캐스트 방송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을 즐겁게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님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었지요? 네, 저희 방송을 듣고 고민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그분들의 사연을 같이 읽어보고 전생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 청취자분의 댓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이디 햇님이슈님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쌤의 더 이상 노래 가사와 전화번호를 외울 수 없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학습 만화는 지향하는 편이 낫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만약에 책을 고르러 서점이나 도서관에 갔을 때 아이가 그런 류의 책을 고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을 고를 때 아이가 스스로 표지나 내용을 보며 고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책을 고르면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르자 라며 유도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님 일단 가서 스스로 선택하여 읽어보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햇님 이슈님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와 책 읽기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아이가 학습 만화만 읽으려고 하는 건지 또 그 외에도 일반적인 그림책들을 같이 읽고 있는데 학습 만화도 좋아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그런데 이 햇님 이슈님께서는 학습 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이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학습 만화를 고를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니 혼자 글을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가 학습 만화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햇님 이슈님의 아이가 학습 만화 외에도 다른 글밥이 있는 책들을 좋아하고 스스로 찾아서 읽는 아이라면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간단한 그림과 글, 스토리가 있는 책에는 상대적으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찾아 읽지 않는 아이라면 학습 만화를 고르려고 할 때에는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아이가 가져온 책을 무조건 안 돼 라고 하시지 말고 아이가 고르게 하되 학습 만화는 그냥 한두 권 정도만 따로 보게 두시고 나머지는 엄마와 함께 들춰본 책들 중에서 골라와서 빌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습 만화가 아닌 책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부모님께서 꼭 같이 읽어주시고 엄마나 아빠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습 만화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이 책 읽기의 즐거움으로 연결되지는 않지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책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이도 그림책에 대해 크게 거부하지는 않을 거고 책을 읽고 난 후 아이와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본다면 아이에게는 책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의 매개체가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아이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쌓여야 학습 만화에 더 치중되어 있는 것에서 조금씩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야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책을 스스로 찾으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이 발달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글을 읽으며 상상하고 유추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학습 만화를 보면서 얻기는 힘들거든요. 학습 만화를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이들의 이해력, 읽기 유창성, 어휘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 만화는 아이가 선택해서 즐겁게 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어릴 때 보던 스누피 이런 것처럼 순수한 만화 있죠. 이 만화와 학습 만화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는 글이 적기 때문에 그냥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아이의 이해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어휘 그리고 전문 지식들을 좀 적어 놓았잖아요. 상식적으로라면 내 수준에서 이해 안 되는 말들에 흥미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학습 만화의 구성, 속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려운 말들로 흥미가 떨어질 만한 아이들도 계속 좋아하게 아주 자극적인 장면이나 그림, 그리고 코믹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뭐라도 알게 된 게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책 읽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생각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 어려운 어휘들을 접하겠지. 종이책인데 안 보는 것보다 낫지. 그런 마음에서 그냥 두신다면 아이는 우리가 아는 책 읽기의 가치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책 읽기뿐 아니라 공부나 학습도 마찬가지죠. 선행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치에 한계가 있는데 그냥 막 훑고 지나가기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세상 모든 게 그런데요.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걱정이 되신다면 치우셔야죠. 그런데 그게 당장 어렵다면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엄마가 제한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아이들 중에 잘 먹지 않아서 걱정인 경우에 반찬을 좀 준비해주고 스스로 반찬을 선택해서 먹어보게 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모든 음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는 않죠. 양질의 음식 중에서 고르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한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만 어머니가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까요? 학습 만화는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한자니 역사니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만화로 풀어내는 것이라 분명히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우리가 책 읽기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책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학습 만화에 대한 생각이 좀 더 확실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쌤, 혹시 햇님이슈님께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아이에게 학습 만화를 읽게 한 것을 걱정하고 계시면 어쩌죠? 네, 더 자세한 개인적인 어떤 정보나 백그라운드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좀 이런저런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줄글을 읽으면서도 재미도 느끼는 아이라면 학습 만화를 좀 섞어서 보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가 잘 알아서 할 테니 요즘은 어떤 책 좋아하나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 이런 것만 부모님이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의 책 읽기가 학습 만화에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엄마도 아유 그래 만화만 읽더라도 책이잖아 이렇게 위안을 삼으셨다면 이제 바꾸시면 되죠.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는 것 아주 좋아할 나이예요. 지난 유아기 때 책을 어떻게 접했는지 또 어떤 계기로 학습 만화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들이 다 있겠지만 아이의 책 읽기에 관해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만큼의 시간이 또 지나면 줄글을 읽으면서 스토리에도 빠져들고 이해력 늘고 그런 과정들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듣고 계시죠? 너무 걱정 마시고 아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꼭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한 방법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했어요.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만화는 도서관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고 간 김에 다른 친구들이 읽는 책도 보게 되고 관심도 생기고 학습 만화를 읽는 시간이나 횟수도 좀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부모로서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선생님 아주 훌륭한 개인적인 팁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7번째 또 8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룬 이야기 한번 다시 잘 들어봐 주시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